안녕하세요. 1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핵심이 뭔지를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연준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보는 게 두 가지거든요. 물가, 그리고 경기 상황. 근데 지금 물가는 높은데 경기마저 괜찮죠. 그럼 물가를 잡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경기가 괜찮으면 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이들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꺾이기 전까지 경기 좋으면 연준은 홀딩할 가능성 높겠네. 자, 그게 지금 이 내용이랑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못해도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모습 때문에 속도가 조금 조절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월 같은 경우 금리 동결 가능성이 최근에 60% 정도에서 유지됐던 게 75, 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사실상 올해 1분기는 동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구나. 이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주요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리 경로 전망을 조금씩 바꾸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앞으로도 크게 안 잡히고 경기가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금리 동결 기대감 해소로 인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몇 번은 더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생각을 하면서 시장 영향 미치는 거 대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제발 물가 언제 잡히나 이걸 최우선으로 보시면서 경기 상황 보며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6.57달러로 플러스 3.5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이 내용 때문에 급락, 달러는 급등,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진 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연은 총재 12월 미국 고용의 강력한 보고서 과열 징후는 아니다라는 약간 반박의 성명을 내줬습니다. 특정 섹터가 유별나게 좋았을 뿐이지 그 몇 개 섹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좀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구체적인 숫자로 다음에 무언가가 또 나와야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구나라는 가능성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이 관련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정상화 되겠구나라는 마인드로 금리나 확률이랑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위권에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수요는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2년 후에는 커스텀 HBM 이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도 올라오고 있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범용성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이 AI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이 끝나면은 이제 뭐 단순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특화되어 있는 뭔가가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HBM도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또 열리면은 투자가 좀 길어지는 요 순간 오는 것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투자가 계속되면은 이제 우리의 이제 실생활까지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지금 로봇이랑 엮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등등 이 파생될 수 있는 건 많다 보니까는 한국이 해외 쪽보다 많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만 안 들려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치고 간다? 이 관련 시장의 제품이 한번 싹 가리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감안하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양자 통신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 나오는 6G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투자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나 보안 쪽으로 엮여 있는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면 양자 암호 쪽으로 엮여 있는 무언가가 있다 반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쪽으로 계속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력의 예상 소비량도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이어오고 있으니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쪽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기존의 전투기 말고도 이제 드론이 전쟁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전 세계 드론 1등은 압도적 중국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점유율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한국이 반발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만 해서 어느 정도 이 유동성을 끌고 오게 된다면 한국 쪽 드론주 여기서도 한번 꿈틀거리는 거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행 쪽 관련해가지고 한국 쪽으로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은 면세나 아니면은 카지노 쇼핑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아무래도 이 컬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뷰티가 이런 쪽이랑 정확하게 정비를 해서 같이 키워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K컬처가 해외에 퍼지면 퍼질수록 이 화장품은 같이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릿고개 잘 안 팔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중국산 LFP는 잘 팔린단 말이에요. 하니까 한국도 요거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를 뚫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되면 이 제품군 다변화가 진행이 또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는 거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고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이렇게 정리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렇게 따모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그 뉴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세가 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물론 위에 있는 매물대를 아직 소화를 다 못했다 보니까 시간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흐름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여기 돌파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따져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로벌 원전 관련해서 투자가 어떤 것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왔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하면 미국은 AI가 맞습니다. 근데 유럽도 AI였을까요? 아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AI가 아니고 순수하게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이걸 낮추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려고 했고 그때 딱 눈에 띄었던 게 원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원전의 수요가 급증을 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싸게 쓰던 천연가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의 물가가 올라갔고 특히나 제조업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독일 보세요. 요즘에는 이 비싼 전기세 때문에 모든 게 다 올라가면서 유럽의 병자니 뭐니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 유럽에서 대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싼 에너지의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 신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는 커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동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관을 막았죠. 근데 미국 여기서 안 끝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석유까지 제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석유 텍사스유 기준으로 그 내용 나오고 하루 만에 한 3%에서 4%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럼 70불 중반? 당연히 천연가스의 가격은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원전에 대한 니즈가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에 이게 주문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몇몇 분들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요쪽 때문에 일시적으로 러시아를 규제한 건 맞다 이거야.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겠냐? 근데 지금 이 러시아의 규제 때문에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나요? 미국. 왜 수혜를 받고 있냐? 천연가스도 러시아 걸 미국이 점유율 빼앗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석유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점유율을 많이 빼앗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가스와 천연가스를 더욱더 많이 다시 가스와 원유를 더욱더 많이 채굴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 유지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쭉 하고 끌고 가보면 되는 거죠. 했을 때 올해 3월달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관련 이야기 들려오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된 꾸준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텐데 때마침 지금 미국이랑 원전 동맹까지 맺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장 많은 일거리를 미국과 손을 잡고 따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기회 줄 때 그대로 밀고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갖는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여기서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있는 1, 2등 국가가 함께한다? 이거는 안 될래야 안 될 리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산의 위치는 뭐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기기, 독점 납품업체고, 그리고 미국이랑 끼게 된다면은 핵심 부품 납품업체고. 그럼 앞으로 수주 잔고는 확실하게 쌓여갈 일만 남았다. 이건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SMR 쪽으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전력 설비에 대한 니즈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에 이 부분으로 인한 미래 기대값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건 예상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은 두산은 대장이 된다. 그럼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간 게 좀 있거든요. 그거 어느 순간 재평가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며 현재 위치 공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달라붙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급등을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수급. 근데 외국인이 아직은 빨간불을 안 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관 달라붙는 걸 넘어서 외국인이 빨간불 켜질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는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이탈 안 하면 꾸준하게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며 여기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올라가면 이제 어디까지를 봐야 되느냐? 여기 21,000원 머리 위에 있는 여기 매물대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현재 소화 진행 중이죠.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딱 찍었는데 수급이 괜찮다 한다면 소화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크게 떨어지지까지 않는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여기 한번 더 이렇게 돌파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야말로 저 21,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원래 이 위에 23,500원 매물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소화를 끝내놨단 말이에요. 이번에 올라가면 진짜 큰 추세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특별하게 매도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돈으로도 이렇게 전고점 돌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수급 좋으면 계속 이어가는 식으로 여기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길게 끌리게 된다면은 일단 60일선 위에 있는다면 마음 편히 바라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21선 올라오고 나서 골든크로스가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속도 붙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유럽의 에너지의 가격이 또 비싸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니즈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미국 SMR은 물론이거니와 전력 기기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기관 바탕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상승 시작, 그리고 베스트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버티는
버티는 거지만 60일선 위에 있다면 넉넉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00원을 수급과 함께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위부터는 특별한 매도 물량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좋으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회 줄 때 이때는 그대로 밀고 가는 식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때는 또 한번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두산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도 화이팅이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